오늘 월요일 시장이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너무 좀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해가지고 오늘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지수는 꽤 하락을 했지만 개별 종목들 테마주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만약에 정리를 해본다면은 약한 종목들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종목도 다 일제히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엔터까지. 엔터도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을 일군 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또 마이너스 1에서 2% 이상 하락이 나와줬고, 하이브는 대신에 코스피죠. 코스피긴 한데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코스닥으로 포함되어 있는 SM 등등 JYP나 이런 종목들도 일제히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JYP가 크게 하락을 했네요. 오늘 거의 신저가를 갱신을 했는데 마이너스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오까지, 바이오에서도 셀트리온은 역시 얘도 코스피이긴 하지만 셀트리온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니까 우리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던 HLB나 기타 이런 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다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의 하락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하락을 이끌었다. 근데 체감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 주도주로서 관심 있게 봤던 섹터가 뭐였죠? 최근에 계속 우리가 체크했던 거,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그냥 AI 테마 최근에 굉장히 강한 주도주였고, 그죠? 그리고 로봇주, 일부 전자결제 이런 종목들은 오늘 반응이 잘 나와줬고, 그리고 전쟁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또 일제히 주도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으로만 본다면은 거의 전쟁 관련주가 주도주였어요. 흥하해운이 무려 5,500억 터졌고, 그 외에도 물류 관련해서 전쟁 관련으로 상한가도 나오고, 흥구석유도 1,700억, 이런 종목들에 오늘 오전부터 거래 대금이 좀 강하게 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GPT 스토어가 나오고 나서 반응이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이 살아있게 이스트 소프트가 갭뜨면서 오히려 전고점 부분을 터치해줬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그 외에도 단일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등등등 이런 종목들도 다 한 번씩 또 순환매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런 인스웨이브까지도 오늘 장중에 12% 상승이 나와줬다. 그래서 AI 쪽 양호하게 순환매 잘 들어왔다. 그리고 뉴스로 본다면은 AI 쪽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챗봇이 없다. GPT 스토어 새로운 검색 포털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AI 쪽이 확실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아직까지 차트는 추세는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동성 계속 잘 나와줄 것 같다.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이런 생성형 AI나 AI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외에는 반도체도 오늘 굉장히 강한 힘이 나왔거든요. 반도체 도대체 왜 갑자기 올랐을까?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갤럭시 이번에 17일 날 공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조정이 나왔지만 17일 전후로 해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15일이었죠. 15일이니까 갤럭시 공개하기 전 이틀 전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요 뉴스뿐만 아니라 요거는 그냥 전후로 해서 한번 언제든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였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거는 역시 정부의 힘이 확실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622조 투입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 최대 정부의 총 지원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강했던 테마주 위주로 좀 강하게 순환매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17일날 갤럭시 공개까지 있으니까 최초로 온디바이스 AI가 접목된 갤럭시 오픈인 만큼 거기에 따른 기대감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 가온 칩스, 네오셈, 퀄리타스 이런 종목들이 또 최근에 하락 꽤 하다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온 케이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7일날 공개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 공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그 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은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가 있냐, 강한 전쟁 관련주들이 또 주도주의 역할을 거의 했기 때문에 전쟁 관련 뉴스를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죠. 홍해 공습으로 중동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석유, 가스, 수급을 긴급 점검을 하기 시작했고요. 물류 운임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상승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또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네들 갑자기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좀 자제하라고 해도 좀 말을 듣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관련해서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홍화해운, 그 다음에 오늘은 곡물주까지도 움직임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올랐네요. 예전에는 곡물, 그 다음에 천일염, 대란대 움직였던 신성홀딩스 같은 종목도 거래대금이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 한 900억 정도 터져주면서 미래생명 자원과 함께 또 이렇게 차트가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해운, 그다음에 석유 이런 종목들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순환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조금 꺾이니까 괜히 이쪽으로 우리 항상 부정의 테마, 예전에 뭐 그런 무역 전쟁 등등 뭐 히토류, 우선주, 왠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들어올 만한 테마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해지 테마 좋게 말하면 해지 테마, 조금 뭐 찜찜하게 말하면 뭐 부정의 테마, 전쟁 테마 이런 건데, 시장은 어쨌든 이런 식의 항상 돈의 흐름이 마르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이 꺾이고 주도주가 주춤거리면은 또 이렇게 부정의 테마나 해지 테마 위주로 또 한 번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슈에 따라서 짧게 트레이딩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매매를 할 때도 있지만 굳이 매매를 꼭 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나 약간 흐름을, 시황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체크를 하거든요. 차트 분석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지표로 이런 부정의 테마, 전쟁 테마들이 정말 강하게 차트들이 잘 버티고 있어. 그러면은 시장이 언제든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꺾여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기존의 주도주 위주로 짧게 눌림을 한다던가 몇몇 소수의 종목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표로서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는 내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면은 한 번씩 또 트레이딩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나 스타일에 맞게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가 또 의외로 굉장히 좀 좋게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주가 있습니다. 오늘 뉴로메카가 사실상 저번 금요일날 주도주였죠. 왜냐면은 거래대금이 무려 4,600억이 터졌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한번 개파락했다가 2,500억 터져주면서 5만원 부근 한번 터치를 했어요. 왜 5만원 부근이 중요하냐, 라운드 피겨의 가격대도 있겠지만 사실상 신고가 근처예요. 작년에 찍었던 게 59,900원이죠. 그러면은 59,900원 돌파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중에 5만원 터치하려는 수급이 들어왔다가 이제 차익 매물을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렸는데,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고가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지 관전 포인트 이번 주에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로봇주에서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다른 로봇주도, 우리 최근에 뭐 LG전자 뭐 계속 로봇에 대해서 투자한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계속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었잖아요. CS 이후로.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런 로봇스타, 로봇티즈 이런 종목들도 비교적 차트가 계속 우상향으로 잘 무난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윗꼬리가 길게 나왔으나 다시 한 번 더 좀 매물을 소화하면서 좀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연속성이 충분히 잘 나와주는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테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 관련해서 후속 뉴스나 일정이 무엇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면은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장을 하락으로 이끈 거는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는 좀 워낙 계속 안 좋아서 2차 전지 주주분들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새해 들어서 너무 관심을 못 받고 계속 줄줄 흐르고 있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장도 리튬 관련주 계속 하락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테슬라도 혼자서 열심히 또 막 하락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엔터가 하락을 이끌었고, 상승한 건 뭐냐? 반도체 정부 투자 지원 소식에 오랜만에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GPT 스토어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종목도 계속 당분간 양호하게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로봇까지 들어왔다. 그리고 6G도 있습니다.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 제가 저번에 약간 이건 B급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재용 회장이 그래도 새해 들어서 첫 언급을 했다는 거를 너무 간과한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래도 강하게 봤어야 됐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목요일에는 약했지만 오늘 상한가를 가주면서 에이스테크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이 외에도 KMW, 그죠? 이런 종목들도 17% 거래대금이 이제서야 1,7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양음양 패턴을 잘 나와줬고, 또 정골점 근처이니까 이런 종목들도 또 한두 차례 눌림 나오더라도 좀 연속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또 테마 중에 하나. 6G까지 오늘 잘 들어왔다. 그리고 전쟁 관련주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로 해서 카카오페이나 뱅크, 토스 경쟁사로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된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그냥 차트 관점으로 양음양 5일선 반등 잘 나온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NHN KCP는 소폭 반등 나오고 여전히 거래량은 잘 터져줬고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차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당분간 또 기간 조정 흐름으로 보실 것 같고, 너무 은근히 많은데 종목 수가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나마 이 정도가 좀 줄어들고 옥석이 가려진 거예요. 테마는 볼 거 많지만 그 테마 내에서 대장급 애들만 추려서 보면은 몇 종목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아마 이제 시장 관심 있게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종목 꼽히는 건 몇 개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또 월요일마다 항상 중요하게 하는 일정 재료 체크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나온 뉴스로 본다면은 대만
대선에서 친미 성향이 강한 라이징더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반중 친미 행보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언제 또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중 관계 충분히 또 추적을 해보자. 어떤 뉴스가 나와주는지.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제치고 세계 1위 시총을 등극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AI 때문에 결국에는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확실히 트렌드는 여전히 AI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또 대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는 요즘에 저가 또 가격을 내린다 이런 뉴스들, 그 다음에 이번에 홍해 리스크 관련해서 부품사 공급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또 테슬라 최근의 흐름은 별로 좋지 않다. 이 정도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날 오늘은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라고 해가지고 휴장이니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 괜히 11시 반에 또 미국장 체크하지 마시고요. 네, 휴장이고,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 개최 요게 오늘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가볍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새해 예산 논의가 오늘이네요. 얘네가 오늘 새 예산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최근에 자꾸 도발하는 멘트를 날리고 미사일을 자꾸 쏴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네,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요거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2차 자문회의 관련해서 저출산 테마주 살짝 움직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아가방 말고는 차트 추세가 대부분 살짝 꺾인 거라서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발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파급력은 얼마나 될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차트가 최근 로봇주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수급이 들어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죠. 요거 관련해서 순환매 들어오는지 가볍게 한번 더 볼만한 후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것도 반도체 섹터의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이것도 미국에서 이제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나오네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갤럭시 언팩, 이것도 수요일날 중요한 또 변곡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은 딱히 커다란 이슈는 없는 것 같고, 미국 임상 종양학회 요게 있고, 미국 베이지 발표 이것도 좀 봐야겠죠. 자, 그리고 금요일날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사전 예약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사실은 요게 중요한 것 같아. 애플 비전 프로 사전 예약이 있어. 요게 왜 중요하냐면 애플 비전 프로가 2월 2일날 출시가 되잖아요. 이번 달 19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 460만 원이에요. 비싸죠. 아마 초도 물량이 한 8만 대 가량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초도 물량이 빠르게 완판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 또 후속 뉴스가 붙을 거예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데 비전 프로 되게 비싼데 빠르게 완판이 된다고? 그러면은 XR, VR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 굉장히 또 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커지는 거 아니야? 후속으로 삼성도 뛰어들고, 이번에 나온 뉴스도 좀 이따 체크하겠지만 LG전자도 내년쯤에는 XR 기기 출시를 한다고 이런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요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짝 메타버스 관련주들 긴가민가 하면서 차익 실험 많이 나왔죠. 근데 1월 19일 금요일날 사전 예약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완판이 되고 후속 뉴스가 잘 붙느냐에 따라서 이쪽 테마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살아날지 아닐지 이때쯤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일정 체크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체크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으로 본다면은 굵직굵직한 또 회사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24일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은 26일이죠. 자, 이 정도면은 주요 일정들 우리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국내 시장, 미국장 하시는 분들 다 볼만한 이슈는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 빼먹은 이슈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약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조금 실망적이긴 한데 뉴스에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재료 설명 이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애플 비전 프로 요거 뉴스는 방금 말씀드렸죠. 이달에 사전 판매 시작이 되고 흥행 여부에 따라서 XR 경쟁 점점 달아오를 예정이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계 쪽, 이쪽이 홍해발 물류 대란이 있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운반 비용이 오르게 된다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은 비용 자체가 오르는 거니까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XR 상용화 기기 LG전자 사장 이르면은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기간이 남긴 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비전 프로 이후에 삼성전자 이후에 좀 눈치 보다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첫 스타트 비전 프로 가장 더 중요할 것 같다. 자, 이 정도면은 중요한 이슈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 내에서도 참 내일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나 테마들 내에서도 또 순환매에 들어오는 장세, 개별주 장세, 지수는 지지부진한데 개별 종목들은 변동성이 잘 나와서 엇박자 타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성과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그런 장세가 1월달은 계속 반복이 될 거다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개별주 장세 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이버에다가 주덕 아카데미 검색하면 나오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을 한정적으로 해서 여기 보면 카테고리 들어가면은 여기 눌림목 기법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유튜브에서 작년에 멤버십 분들에게 한정적으로 공개를 했었던, 현재는 비공개되어 있던 강의입니다. 뭐 눌림목 이평이나 사모일성, 분봉에서 어떻게 잡는지 등등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이나 여기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좀 한시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라서 현재는 여기에서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그 외에도 여기 재생 목록에 다양한 또 차트 특강들 여기 매번 올라가니까요.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올라가는 데일리 투자 전략까지 이건 매일 올라갑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무리하기 이전에 명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자료를 완전히 습득하고 성공한 트레이더와 함께 일정한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는 슈퍼마켓에서만 매매해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뭐 슈퍼마켓에서 매매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이든 좋은 이론이든 또 좋은 마음가짐이든 여러 가지 경험치가 쌓이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너무 막 공격적으로 내가 막 전업 투자를 한다던가 막 하나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죠? 슈퍼마켓에만 매매하라는 소리는 열심히 소액으로 조금씩 경험이 쌓기 전까지는 공부를 해라,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적인 이론과 기초적인 그런 시장의 여러 가지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도 배우기 전에 너무 섣불리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던가 전업을 한다던가 이런 실수를 하니까 이렇게 좀 강조한 것 같으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나중에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